얼른 들어오세요 여러분. 자, 바로 7시가 됐으니까 한 7시 1분에 아니 한 2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됐나요? 이게 뭔가 안 보이네. 오! 됐다. 짠, 짠, 짠. 됐다. 자, 한 1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제 들어오고 있어. 출첵이요. 한 달차 뼈꼬미 출석 체크. konnichiwa. 홀라 헬로. 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어제였죠. 3월 9일 이제 스텔리로 첫 자작곡을 발매한 손동표입니다. 반가워요. 이렇게 또 음원 발매 이런 공식적인 라이브가 너무너무 오랜만인데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우리 꼬미들 잘 지내셨나요? 경축 오메데또. 짝짝 다들 박수를 쳐주고 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이어가지고 그래도 7시면은 퇴근을 하신 분들도 많겠죠? 퇴근을 하셨죠 여러분? 지금 약간 퇴근하고 집에 도착할 때쯤 아니면은 이제 뭐 음식 시키고 기다리는 시간쯤 아닌가요? 그쵸? 그래요. 계약을 했구나. 맞아. 학생 꼬미들도 있구나. 그쵸, 맞아요. 작사 작곡 실력 무슨 일? 괜찮았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뭔가 좀 한시름 또 내려놓고 걱정을 또 뿌듯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스텔리로 제가 첫 자작곡을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작곡을 꾸준히 그냥 좀 작게 짧게 만들어 놓은 구절들은 많았는데 이렇게 정식적으로 아예 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곡을 완성을 해서 또 이렇게 발매까지 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저도 되게 약간 좀 설레기도 했었고, 좀 뭔가 나의 자작곡이 세상에 공개되는데 어떤 반응일까? 다들 좋아해 주실까? 뭔가 이게 내 귀에만 너무 좋은 곡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과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뼈꼬미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가사랑 멜로디의 그 감성, 그리고 그 가사와 멜로디가 주는 느낌을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저 스스로가 또 기특한 하루였습니다. 다 컸다. 맞아요. 앞으로 자작곡 많이 내줘. 진짜 너무 좋아. 동표야 너무 고생했어. 기특해. 잘했다.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경축.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니 진짜 노래 너무 좋던데요? 가사 미쳤음. 그죠? 제가 약간 곡을 만들 때 딱 원했던 게, 그냥 들었을 때는 그냥 듣기 좋은 곡이다, 그냥 멜로디가 좋다 이렇게 느끼는데,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었어? 이런 좀 반전되는 느낌을 원했어요. 그냥 듣기는 편하지만 또 가사가 담긴 내용은 또 그 편함 속에 있는 진중함, 그거를 좀 원했거든요. 근데 우리 뼈꼬미 분들이 또 그 포인트를 많이 집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더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뼈라니. 맞아,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약간
푸듀 때 막 이뻐 하고 막 지마하면서 막 애기 같은 동표를 보면서 이렇게 애기 같은 동표를 봤었는데, 그땐 이렇게 혼자 솔로로 막 자작곡을 낼 거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또 이렇게 그런 날이 오니까 되게 뿌듯하다, 너무 잘 컸다, 기특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F 감성, 눈물 받잖아. 뼈의 감성이 너무 잘 담겨 있어서 좋아. 스텔리핑, 사랑핑. 그죠? 저도 막 이렇게 작업을 할 때 뭔가 그 큰, 이제 작업실에서는 엄청 큰 스피커로 들으니까 되게 이렇게 그 베이스나 이런 울림들이 막 이렇게 심장까지 이렇게 둥둥 울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듣는데, 가만히 듣는데 막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좀 그런 순간도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곡이 이제 눈물을 나게 하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포인트도 있구나 라는 걸 또 깨달았죠. 동표가 너무 자랑스럽다.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 해주셔서 참 뿌듯하군요. 무한 재생 중. 열스밍 해주세요, 우리 뼈꼬미 분들. 동표의 첫 자작곡 스텔리 열스밍. 아 맞아, 여러분들이 다들 왜 뜨거운 게 있고 차가운 게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차가운 거는 저희 가사, 이따가 또 가사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가사 중에 뜨거웠던 너였기에 차가웠던 나였기에 이게 있잖아요. 맞죠? 뜨거웠던 너였기에, 뜨거웠던 나였기에 차가웠던 너였기에, 이거 나왔다. 왜 제가 이걸 헷갈리냐면, 이 뜨거웠던 나였기에 이거를 제가 진짜 녹음 전날? 녹음 당일날까지 고민하던 구절이었어요. 뭔가 뜨거웠던 너였기에 차가웠던 나였기에 이렇게 하고 싶다가도 또 뭔가 생각을 해보면 뜨거웠던 나였기에 차가웠던 너였기에가 더 나은 것 같고, 막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 나랑 너를 바꿨거든요. 되게 좀 뭐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되게 뭔가 좀 컸어요. 뜨거웠던 나, 차가웠던 너가 좋을지, 아니면 뜨거웠던 너, 차가웠던 나가 좋을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가지고 마지막까지 고민하던 가사가 여기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뜨거웠던 나, 차가웠던 너 때문에 이렇게 차가운 것과 뜨거운 음료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아몬드 라떼예요. 저희 RBW 오버 더 레인보우에서 카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아몬드 라떼 맞죠? 아몬드 라떼 음료를 주문하시면 저의 포토카드 3종을 랜덤으로 1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아이스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포토카드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가지고 맞아요. 아니 그래서 맞아, 센스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오늘 저희 회사 뼈팀에서 저의 버블을 보시고 이렇게 버터링과 팝콘,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크리스피 도넛, 그리고 뼈아정이 있고, 그리고 제가 버블에 또 말씀드렸던 라면 제가 막 라면도 먹고 싶고 도넛도 먹고 싶고 버터링도 못 먹고 싶다라고 말해가지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것도 뜨거웠던 나였기에 차가웠던 너였기에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너무너무 센스가 좋으시죠? 이렇게 또 저의 첫 자작곡 발매라고 아주 그냥 동표데이, 약간 돌잔치 마냥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스텝인 발매 소감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 볼게요. 빠밤! 무드 필름 감상! 헉! 여러분들, 무드 필름이 아까 6시에 공개됐잖아요. 다들 보셨나요? 무드 필름 본 사람?
무드필름 보신 분 버터링을 좀 먹으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머나, 샤워할 때도 뜨거운 물 따뜻한 물 번갈아 가면서 씻자.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 아닌가요? 그 뭔지 알죠? 샤워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막 차가운 물이 싹 나와. 그러면 아! 이러고 바로 그냥 호수기 떼야 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런 거. 봤지요. 우리 뼈꼬미도 엄청 빠르다. 눈물 연기 굿! 사실 그때 제가 물론 이 감정을 이제 쓰긴 했지만 사실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이 났다기보다는 너무 추워서 눈물이 난 거예요. 진짜 너무 추우니까 막 사람이 눈도 시리고 이러니까 눈이 막 빨개지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추워서 눈물이 잘 났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무드필름을 한번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노래만 들어주세요. 저 이거 볼게요. 제가 볼게요. 자, 렛츠고! 이때가 말도 안 되게 추웠어요. 보면서 울었다고요? 이제 여기서 눈물 흘리나? 이때 보이죠 여러분? 이때 보시면 1분 17초쯤 내가 이렇게 있다가 하는데 입김이 너무 많이 나와. 여기 완전 입김 거의 그냥 용마냥 추웠어요 이때. 코도 빨갛잖아요. 귀도 빨갛네. 근데 눈물이 되게 예쁘게 흘렀다. 완전 이렇게 일자로 흘렀네요. 그리고 이것도 비하인드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너무나도 편하게 이 울타리에 걸터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울타리가 제가 일어서면은 여기까지밖에 안 왔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 쩍벌을 해가지고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거의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로 그냥 해가지고 완전 불편하게 이렇게 기대서 너무나도 편한 척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사진을 찍어놓은 게 없네. 그때 완전 다리를 태평양만큼 벌려가지고 억지로 기대가지고 찍었었어요. 티 안 났죠? 그게 바로 피아로.
그때 사실 아우터가 있었는데 뭔가 아우터를 벗는 게 좀 더 감성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아우터를 이렇게 벗고 찍었어요. 이게 뒤돌아보는 건 너무 예쁘다. 제가 원래 오른쪽 얼굴을 별로 안 여기도 눈물을 반대쪽에서 이렇게 흐르는구나. 눈물이 계속 턱에 고여있어. 또 울었어. 뭐야? 마지막에 이렇게 많이 울었어? 어떻게 이렇게 나뉘어서 흐르지? 너무 잘 봤습니다. 잠깐만.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이거 너튜브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 플레이로 다른 영상으로 넘어갈 뻔했어요. 너무 잘 봤습니다. 아니 이때 정말 추웠어요. 근데 저희가 조금 일찍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해가 생각보다 너무 이날이 아마 우수가 지나고 나서였어요. 그래서 해가 좀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근처 카페에 가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해가 지고 가서 촬영을 시작했죠. 근데 이때 진짜 막 컷별로 막 이렇게 찍는데 저희가 약간 루프 비디오처럼 무드 필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있는 컷을 찍는데 눈물 씬이 진짜 생각보다 날이 추워서 잘 나왔어요. 그리고 눈물이 안 예쁘게 흘러가지고 막 몇 번을 흘렸는데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예쁘게 흘렸던 컷들이 그래도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어떻게 눈물이 이렇게 한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흐르는지 아주 만족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셨나요? 옆모습 너무 예뻐요. 제가 원래 오른쪽 얼굴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 좀 오른쪽 얼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밤 늦게까지 찍었어? 그렇게 엄청 늦게까지 찍은 것 같진 않은데 한 8시까지 찍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아련하고 예쁘게 나왔어. 그쵸? 이게 뭔가 이게 눈이 조금 초롱초롱하게 나와서 마음에 들어요. 눈이 예쁘게 나왔어요. 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의 날이 많이 풀렸을 이제 막 날이 풀리고 있는 그런 시즌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또 밤이 되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무드 필름 딱 촬영 컷 들어갈 때만 외투 다 벗고 이렇게 아련하게 찍고 네 컷입니다 하자마자 바로 패딩 외투 막 다 핫팩까지 다 해가지고 좋아요 이러고 다시 컷 들어가면 다 벗고 다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찍었었어요. 이게 또 강가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좀 추웠어요. 버터링이 너무 맛있네. 이런 과자들이 진국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라이브 발매 기념 라이브 방송하다가 이런 과자들 왜 안 없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꾸준히 수요가 있는 거지. 그리고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끔씩 먹으면 너무 맛있어. 역시 근본. 라면 안 먹을 거야? 라면 사실 제가 여러분 라면이 먹고 싶다고 그때 버블에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난 오늘 무조건 라면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라면 끓여 먹었어요. 나도 버터링 다 먹어야지. 맛있어 버터링.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3 빠밤.
촬영 비하인드 아까 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4 빠밤. 작업 비하인드. 맞아요. 그러면 우리 작업 비하인드 하기 전에 노래를 한번 가사를 보면서 듣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여러분. 자,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작사 손동표, 작곡 손동표. 어젯밤에 나를 찾아왔던 그날 밤 머릿속에 네 모습이 선명해져. 이런 모습이 낯설었나. 널 다시 마주하기엔 그럴 용기는 없었던 나. 자기 전에 떠날 차차 기억조차 앗아갔던 너무했었던 날 오랫동안 keep going. 네가 또 떠오른 밤 이렇게라도 널 불러 Stay, stay away. 무너져가는 널 바라보며 나도 무너지고 꽉 잡은 손을 놓치고선 멈춰 널 불렀나. 뜨거웠던 나였기에 차가웠던 너였기에 오늘 밤엔 너를 찾아갔던 그날 밤 눈물 사이 옅은 미소를 띠고 있는 너 머릿속에 다 널 떠올려. 놓쳤던 손을 잡고서 건네주고 싶었던 말 미뤄왔던 맘을 담아 주저앉은 너를 안아 준비해 주었던 말들을 네 눈물이 네가 또 떠오른 밤 이렇게라도 널 불러 Stay, stay away. 무너져가는 널 바라보며 나도 무너지고 꽉 잡은 손을 놓치고선 멈춰 널 불렀나. 뜨거웠던 나였기에 차가웠던 너였기에 여기가 포인트. 이렇게라도 널 불러 Stay, stay away. 무너져가는 널 바라보며 나도 무너지고 꽉 잡은 손을 놓치고선 멈춰 널 불렀나. 뜨거웠던 나였기에 차가웠던 너였기에 마지막. 우.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정말 이 곡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냥 일단은 이 곡 하나를 완성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뭔가 행복하고 뿌듯하고 진짜 마음이 뭔가 색다른 것 같아요. 이 감정이. 그렇습니다. 이 가사 근데 되게 가사 고민을 많이 하긴 했지만 가사를 되게 그냥 쑥쑥쑥 잘 썼었던 것 같아요. 이 후렴구 이렇게라도 널 불러 여기 부분부터 차가웠던 너였기에 여기만 조금
도리 형이랑 같이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은 다 그냥 제가 그냥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길에 막 쓰고, 집에서 그냥 혼자 이어폰 껴서 그냥 쓰고, 막 친구 집 가서 배달 음식 시켜가지고 오기 기다리면서 혼자 구석에 나 가사 좀 쓸게 이러고 막 쓰고, 그러면서 되게 잘 써졌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 다듬고 쫙 써놓고 좀 다듬고 그랬어요. 또 이렇게 제가 좀 뭐라 해야 되지? 막 하고 싶은 말로 이렇게 짜라라락 써놓으면은 도리 형이 조금 다듬어 주시고, 약간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잘 가사가 나왔죠. 멜로디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써주셨는데, 이게 이제 또 비하인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비하인드가 길어요 여러분, 너무 길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우선 도리 형과의 만남을 제가 비하인드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리 형이랑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제가 그 도리 형의 밤이라는 노래를 그 인스타에 올렸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영화같던 이 밤, 사랑했던 이 밤, 이거 불렀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냐고요? 응. 이게 뭔가 이 댓글이 너무 늦어. 댓글이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게 늦는 게 아니라 이 올라오는 이 딜레이가 너무 돼요. 맞아, 도현이랑 같이, 맞아요. 우리 도현이가 기타 쳐주고 제가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때 이제 도리 형께서 댓글을 달아주시고 막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거 완전 비하인드인데, 이거 완전 찐 비하인드. 저의 보컬 선생님께서 이제 도리 형과 겹 지인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 도리님이랑 한 번만 소개시켜주면 안 되냐, 제가 도리님 음악도 너무 좋아하고 기회가 된다면 같이 작업도 배우면서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비둘기처럼 이렇게 선생님께서 또 그 지인분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인분께서 또 도리 형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도리 형이 너무 좋아요 해가지고 또 이 지인분께서도 보컬 선생님께 말씀해주시고, 또 보컬 선생님께서 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케이 해서 이렇게 번호를 받고 연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따단! 만나서 곱창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희가 곱창을 먹으면서 너무 반갑다, 너무 음악도 좋아하고 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막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함께 이제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가서 막 이제 음악적인 얘기도 하고, 뭔가 앞으로에 대해서 막 미래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다가, 형이 이제 뭐 혹시 뭐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아니면 하고 싶은 음악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곡을 이렇게 만들어 놨었던, 그러니까 만들다기보다는 좀 그냥 타입 비트에 멜로디만 이렇게 써놨던 곡이 있는데 혹시 몇 개 들어봐 주실 수 있냐 해가지고 들려줬던 그 완전 기초? 초반의 가이드를 제가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도 그냥 타입 비트 위에다가 이제 탑라인을 많이 해놨어요. 탑라인이란 이제 그냥 인스트 비트 위에다가 멜로디를 만드는 걸 탑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제가 작곡과 작사를 그냥 좀 제대로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가볍게 했었었는데, 이게 뭐지? 잠시만요. 이게 어디 있냐면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왜냐면 제가 작년에 녹음을 또 너무 많이 했어. 이제 보컬 연습할 때 녹음을 제가 너무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이건가? 그럼 뭐 이 모래성 이건 뭐야?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우 깜짝 놀랐네 이런 노래가. 잠시만요. 24년도에 이거 뭐야 이거는. 아니 왜 이렇게 녹음을 많이 한 거야? 잠깐만요. 이건 것 같아. 이거다. 어머 이거는 제가 러닝이라는 곡을 연습할 때 녹음을 했던 거네요. 잠깐만 어디 있지? 못 찾겠다. 근데 이게 파일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거다. 이거를 공개하게 될 줄 몰랐네. 와 약간 부끄러운데? 이 가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미리 써놨었어요. 가사도 없어. 그냥 흥얼거리는 거.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거의 근데 이거를 바로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냥 막 불러놓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포함해서 몇 개를 들려드렸죠. 근데 형이 이거 괜찮은데 해서 그럼 혹시 이걸로 디벨롭해서 저희 한번 곡 만들어 볼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 해서 탄생한 게 스텔리입니다. 이렇게 돼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건지 모르겠다, 그죠? 왜냐면 이건 그때는 가사가 없었어요. 그냥 뭐 이런 느낌의 곡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들려드리고 이거 한번 디벨롭 해볼까? 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가사를 제가 좀 써보고 그래서 형 저 이렇게 가사 써봤어요 해가지고 함께 곡을 만들게 된 거죠. 그렇답니다. 그래서 부끄럽죠. 왜냐면 이런 가이드는 너무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런 가이드는 뭐 정말 뭐 피치, 음정 뭐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흥얼거리는 거니까 부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저의 뭐라고 해야 될까, 파일에 있던 곡을 디벨롭 시켜서 완성을 시킬 수 있었다. 정말 도리 형이랑 우리 또 바스님이라고 이제 작곡가 형이 엄청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도 정말 편하게 그냥 작업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스텔리는 원래는 계획에 없던 가사예요. 그냥 뭐 이렇게라도 널 불러 Stay stay away 여기 자체가 가사 뭘로 할까? 근데 저 여기는 무조건 영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가이드의 느낌을 살리려면 영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된 거였죠. 그래서 그 가이드에 맞는 뭔가 그런 발음들로 하려고 막 찾아보다가 뭐 스테이도 나왔다가 뭐 스텔리 뭐 아니면 그래서 도리 형이 갑자기 네 이름을 넣어볼래? 그래서 제 이름이요? 제가 옛날 때부터 주장하던 대도 안 한 영어 이름 윌슨?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형이 윌슨 너무 별론데?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죠? 윌슨이 들어갈 순 없는데?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막 스텔라 막 하다가 형 스텔리? 어때요? 해서 이제 그냥
Stay, stay away. 이거 너무 잘 붙지 않아요? 해서 탄생하게 된 게 스텔리 스테이 어웨이. 뭔가 엄청 깊은 뜻을 넣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가사가 잘 묻어서 이 뜻을 좀 만들어서 그 앞뒤 가사를 좀 잘 조율을 한 거죠. 그래서 스텔리가 이제 10대와 20대 시작점에 서 있던 동표를 스텔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동표가 스텔리에게 하는 말, 즉 동표가 동표에게 하는 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때 한참 뭔가 그랬죠. 10대, 20대 뭐 곡 속에도 나와 있지만 10대 끝자락, 20대 시작점 딱 제가 그 나이 때쯤에 뭔가 인생에서 가장 큰 깨짐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던 시기였어요. 그냥 사람 만나는 것도 좀 힘들어해서 인간관계도 다 끊었었고 그리고 뭔가 좀 우울감에 많이 이렇게 빠져서 좀 헤어나오는 것도 되게 힘들어했었고 그리고 이 시즌쯤에 불면증에 좀 많이 시달렸었어요. 네, 그때 좀 제가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어쨌든 사람들이 원하는 저의 모습에 계속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저 사람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하려나? 아니면 뭐 그냥 기분 좋게 막 밥을 먹고 그냥 헤어졌어요. 근데 막 나는 저 사람이 뭔가 내가 불편했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막 이런 거를 괜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서 그런 걸 막 느끼면서 타인의 시선을 너무 많이 신경 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본연에 있는 그대로의 사람 손동표가 너무 싫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냥 동표의 이런 모습도 싫고 나의 이런 모습도 너무 싫고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좀 자기 혐오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잘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다이어리도 쓰고 막 제가 저 혼자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이겨냈지만 그때 당시에는 되게 저한테 이게 큰 약간 인생에서 뭔가 큰 주제였어요. 뭔가 행복이란 뭘까 아니면 왜 이렇게까지 내가 싫을까.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저 영상도 못 보고 이랬거든요. 좀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지금 24살 이제 23살의 동표가 되니까 그때 그렇게까지 너가 막 너 자신을 막 미워하고 몰아낼 필요가 없다. 그냥 너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마음이 더 편할 거다.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은 그냥 그때 저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가사를 쓰게 된 거예요. 그냥 조금 그때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 아니면 그때 그 시기에 느꼈던 것들을 가사로 많이 담아내고 싶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해가지고 좀 나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 해서 이런 가사를 쓰게 됐죠. 그래서 뭐 하나하나 사실 이거 듣는 청자분들이 그냥 들으시면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지만 그냥 저의 그냥 해석으로 따지면 어젯밤에 나를 찾아왔던 그날 밤 머릿속에 네 모습이 선명해져 왜 막 이것도 그 나 자신이 또 저를 찾아와서 저를 생각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싫으니까 계속 제 자신을 외면하고 그랬던 거를 좀 표현하려고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낯설어서 마주하고 싶지가 않다. 그럴 용기가 없다. 너는 항상 자기 전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들을 다 헤집어 놓고 막 기억조차 다 앗아갔었다. 그래서 너를 되게 혐오했었다. 약간 이런 거? 좀 그런 겁니다. 해석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바로 뭔가 여러분들이
가사를 좀 음미하시면서 찾아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가사를 쭉 보시면 숨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나중에 찬찬히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들으시면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런 약간 재미의 요소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쓸 때 그냥 제가 저 자신을 위로하고 내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내 이야기가 뭔가 그냥 다른 사람한테도 좀 위로가 되고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좀 자기 자신을 외면해서 좀 공허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조금 바라봐주거나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정말 조금의 정말 막 0.01%의 용기라도 드릴 수 있으면은 저는 정말 그걸로 됐습니다. 그냥 이 곡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거를 느끼셨다면 저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받았던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근데 너무 제가 너무 와다다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것 같은데 조금 그래도 뭔가 이해가 가셨나요? 괜찮았나요? 많이 느꼈어요. 많이 성공한 기분을 느끼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곡은 정말 그때 한참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싫어할 때, 그래서 저의 좌우명이 러브 마이 셀프일 정도로 제 자신을 뭔가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조금 이 곡으로 풀어봤습니다. 이게 뭔가 어떤 힘듦이 있든지 그거를 뭔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에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제일 어려운 거고, 저도 늘 힘들 때마다, 힘듦이 찾아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냥 지금 내가 힘든 거,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라는 거를 머리로 말고 마음으로 그거를 뭔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다음 챕터의 길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한참 조금 그걸 슬럼프를 겪었을 시기에도 제가 인정을 못했어요. 아니 너 지금 이것밖에 활동을 안 했는데, 제가 그때 아마 한 4년 차였을 거예요. 너 지금 4년 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쳤다고? 거짓말 치지 마. 너 지친 게 아니라 그냥 너가 힘들어서 막 이렇게 지쳤다고 핑계 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힘들다는 걸 인정을 못했어요. 그냥 나는 더 강할 거라고 믿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4년밖에 활동을 안 해놓고, 4년밖에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4년밖에 활동을 안 해놓고 너 벌써 지쳐? 그러면 앞으로 연예계 생활 어떻게 할 거야? 너 길게 하는 게 목표라며. 근데 벌써 지치면 어떡해?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힘든 거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정말 너무 거기서 오는 좀 힘듦과 괴리감이 컸었던 것 같은데, 힘들 수 있지. 열심히 했는데 힘들 수 있지. 4년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니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칠 수 있지. 누구나 지치는 시기와 그 포인트들은 다른 건데 왜 내가 그걸 인정을 못할까?
그러면서 제가 좀 지치고 힘들었던 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챕터가 열리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면서 그래 나 지금 지쳤네. 그럼 지금 내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좀 저한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슬럼프도 극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그냥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주하고 인정을 하는 거에서부터 많은 힘과 용기를 얻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의 또 그런 힘들었던 시기를 한번 빗대어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 안 해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외면하면 누가 나를 알아봐 주겠어요. 내가 나를 알아봐 줘야지. 그리고 타인이 아무리 나를 알아봐 준다고 한들 내가 나를 못 알아봐 주면 그 공허함은 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에게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뾰꼬미가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뾰꼬미가 옆에 있어 줬기 때문에 또 제가 용기를 얻어서 잘 살아갈 수 있던 거죠.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갑자기 너무 진지. 자, 다음 챕터. 짠! 최애 가사. 빠밤. 여러분들은 스텔리에서 최애 가사가 어디신가요? 저는 최애 가사를 뽑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여러분은 어디예요? 어디에서 가장 그런 거를 많이 느끼셨나요? 버터링이 너무 맛있어. 저 어떡하지? 다음에 버터링이라는 곡을 한번 써봐야겠다. 눈물로 자막이 안 보여. 눈물이 앞에 가린다. 이렇게라도 널 불러. 거기가 좋군요. 맞아. 거기도 진짜 킥이죠. 거기가 좋군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혐오했었던 날. 왜 이상하게 들려요? 사람마다 이게 느끼고 뭔가 가장 뭔가 감정을 많이 일으켰던 구절은 다른 거니까. 오늘 밤엔 너를 찾아갔던 그날 밤. 얘가 좋으시군요. 스텔리 스테이 어웨이. 이게 진짜 이 곡의 시그니처 사운드죠. 어디가 좋으신가요, 여러분? 무너져가는 널 바라보며 나도 무너지고. 여기도 좋죠. 맞아요. 다들 무너져가는 너를 바라보면 나도 무너지군. 여기가 말이 많으시네요. 여기를 많이들 말씀해 주시네요. 다 좋음 진짜로 못 고르겠음. 맞아요, 사실. 미루어왔던 마음을 담아 주저앉은 너를 이라는 말이 눈에 딱 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도 되게 좋아요. 약간 조금 또 하나의 약간 자꾸 뭔가 설명을 안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곡을 듣고 느끼는 그대로가 정답이기 때문에 사실 자꾸 저의 이런 주관을 여러분들께 막 주입시키고 싶지 않은데, 이게 포인트가 있다면 1절은 계속 저를 외면하는 거고요, 2절은 그 외면했던 저를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가 놓쳤던 손을 잡고 건네주고 싶었던 말이 있다, 미뤄왔던 마음을 담아서 주저앉은 너를 안아주며 해주겠다 말을. 근데 그 말을 해주니까 네가 눈물을 흘렸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오늘 밤에 어젯밤에 나를 찾아왔다잖아요. 근데 외면을 했어. 근데 오늘 밤에 너를 찾아간 거야. 내가 다시 외면을 했는데 이제 내가 다시 너를 찾아간 거고, 찾아가니까 그 스텔리가 눈물 사이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는 거야. 막 울고 있는데 내가 찾아오니까 드디어 나를 봐주는구나, 이렇게. 그런 거예요. 부끄럽군요. 그래서 2절에도 미루어왔던 마음을 담아서 주저앉은 너를 안아주며 해주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 가사 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미루어왔던 마음을 담아서 주저앉은 스텔리를 안아주며 동표가 해주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여기 가사에서 한번 숨은 그림 찾기 느낌으로 찾아보세요. 이거를 알려줘 마라. 찾아주길 원했는데 알려줘 마라. 정말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일단 여러분들이 최애 가사를 좀 올려주세요. 전 도넛을 좀 먹어볼게요. 왜냐면 도넛이 아까부터 너무 향기가 좋더라고요. 찾은 사람이 있다. 대박. 대박. 찾은 사람이 있어. 찾은 사람이 있어. 숨은 글자 찾기 맞습니다. 딸기 도넛 먹방 시작. 갑자기 난데없이 이렇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쩌면 좋아. 진짜 맛있다. 아 근데 확실히 빵 먹으니까 라면이 땡기긴 하네. 이게 빵 해장을 해줘야 돼. 밀가루 해장. 밀가루 해장을 밀가루로 다시 하는 것 같긴 한데. 꼬미 둥절. 예? 무너져가는 너를 바라보면 나도 무너지고. 거기 가사도 진짜 좋아요, 여러분. 스텔리라는 이름? 여러분 힌트를 드릴게요. 미뤄왔던 맘을 담아, 여기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의 가사를 한번 앞, 뒤로, 위, 아래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단어가 숨어 있어요. 그 말이 뭐였는지. 맛있다. 지금 다들 찾고 있어서 댓글을 안 써. 맞아! 찾은 사람이 있네, 그래도. 다들 찾았어. 미안해. 맞아요, 미안해요.
미안해입니다. 여기서 내가 나한테 뭔가 미안해라는 말로 가사를 뭐 만들 수 있을까? 근데 그냥 미안해를 가사에 그냥 미안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행시로 한번 해봤어요. 자,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1절은 같은 프리코러스에 있는 구간이거든요. 1절 프리코러스는 자기 혐오로 다행시가 된 거고요. 그리고 2절 프리코러스에는 미안해로 삼행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미뤄왔던 마음을 담아 주저앉은 너를까지 있고 안아주며로 이렇게 약간 줄이 이상하게 바뀌어 있잖아요. 그걸 미안해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한 겁니다. 그런 숨은 뜻이 있었어요. 못 찾으셨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버블로 가사 찬찬히 한번 가사도 읽으면서 들어달라고 찬찬히 읽으면서 들어달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못 찾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좀 서운하진 않았어요. 못 찾을 수 있지. 어쨌든 이런 뜻이 숨겨져 있었어요. 제가 뭔가 직접적으로 하고 싶진 않아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가사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기 혐오도 노린 거구나. 그냥 넘겼는데 에이 미친 거 아니야? 소름 돋았어. 나 지금 소름 돋았어. 그래? 스밍하느라 바쁘다 바빠. 그래 맞아. 고마워요 정말. 미안해를 못 찾아줬구나.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제가 이 곡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또 N행시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텔리의 작업 비하인드와 곡 소개 그리고 좀 가사 소개는 끝이 났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가사 최애 가사가 뭐냐고 여쭤봤던 이유는 저희가 이따가 공지가 올라갈 건데 가사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구절과 좋아하는 가사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 공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써서 이벤트를 참여해 주시면은 이제 저의 마음이 담긴 좀 소소한 선물이 있을 거니까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챕터 끝! 이렇게 여러분 제가 말해도 돼요? 조금만 말할까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스텔리로 저의 첫 자작곡을 발매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가 마구마구 담긴 곡을 또 안내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이 됐고 위로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저의 자작곡을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정말 뿌듯하고 저의 걱정을 한시름 쫙 놨습니다. 오늘도 두 발 뻗고 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가사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대형 스포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사실 스텔리 이제 첫 자작곡을 발매했는데 디지털 싱글 앨범이다 보니까 피지컬 앨범이 없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그 피지컬 앨범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뭐 팬사인회나 뭐 그런 것들로 이제 또 뾰꼬미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따단! 짝! 단다단! 무엇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들이 맞출 때까지 라이브 방송을 끄지 않겠습니다. 뭘까요? 설마 헐. 아주 뭐야 뭐지? 오나요? 자, 바로 스텔리 발매 기념으로 팬사인회를 통해서 우리 뾰꼬미 분들을 만나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박수! 유! 저희가 피지컬 앨범이 없어서 저도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우리 뾰꼬미 분들도 많이 아쉬울 것 같아서 저희가 피지컬 앨범은 준비를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만나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조금 팬사인회를 해보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팬사구나! 맞아요.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야 돼요. 팬사인회. 전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으니까요. 저희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팬사인회에서 또 직접 만나서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스텔리 발매 기념 라이브 방송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스텔리 발매 라이브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아직 스텔리가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가사를 천천히 잘 읽으셔서 좋아하는 구절을 찾으신 다음에 이벤트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스텔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이렇게 바로 인사를 드리기 전에 그래도 아쉬우니까 캡처 타임이라도 할까봐요. 가지마. 자, 캡처 타임 갈게요. 이걸 한번 치웁시다. 짠. 자, 캡처 타임. 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끝! 안녕! 스텔리 많이 들어주세요.